안녕하세요. 야구보라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야구보라의 이보라입니다. 오늘 화요일 오전인데 지금 아직까지 날씨가 조금 꾸물꾸물한 감이 있거든요. 비 예보가 있기는 한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야구 시작하기 전에 야구보라 인스타 통해서 야구장 날씨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유튜브 채널 야구보라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날씨뿐 아니라 다양한 야구장 정보 야구보라 인스타에서 확인 가능하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야구를 쉽게 편하게 즐겁게 야구보라. 자, 그러면 지난주에 있었던 경기의 결과부터 좀 살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주중 3연전의 결과부터 확인해 볼게요. 지난주 주중 시리즈에서는 비의 영향으로 모든 경기가 취소됐던 둘째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두산, 키움은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고 나머지 네 팀은 각각 1승 1패씩 주고받았습니다. 이어서 주말 3연전의 결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리즈 모두 위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아, KT, 두산, LG, SK가 위닝을 가져간 지난 주말 3연전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현재 순위까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순위표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순위 변동은 없는 상태지만 조금씩 경기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순위표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주 경기 결과를 좀 합산해서 확인을 해보면 두산이 4승 1패, SK, 키움, 삼성이 3승 2패, 그리고 나머지 LG, NC, KT, 기아, 한화, 롯데가 2승 3패를 가져갔습니다. 키움이 사실 2위 자리를 하루 차지를 했었죠. 근데 하루밖에 머물러 있지 못했고 현재 순위는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KT는 5위인 NC와 경기차를 한 경기 반차로 좁혔고요. 두산과 키움 역시 또다시 한 경기 반차가 됐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3연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순위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야구보라 구독 안 하면 내가 똑당해. 네, 20여 년의 선수 생활을 마감한 이범호 선수의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라 이슈 시간에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가 개막전 이후로 처음으로 매진이었고요. 이범호 선수는 선수로서의 마지막 모습을 2만여 명이 넘는 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 말루의 사나이답게 마지막 타석은 말루 기회였고요. 아쉽게 뜬공 처리되긴 했지만 앞으로도 이범호라는 이름은 말루의 사나이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범호 선수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기사가 났는데 이 기사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이범호 눈물의 은퇴 꽃은 졌지만 기아 타이거즈는 향기를 기억한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범호 선수의 선수 생활을 진짜 간략하게만 살펴보면 2000년 한화 이글스에서 데뷔를 해서 19시즌 동안 2001경기에 출장을 했고 통산 타율은 2할 7푼 1리 그리고 홈런이 329개 그리고 타점 1127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에 진출한 이후에 2011년부터 기아의 유니폼을 입고 9시즌을 뛰었고요. 홈런은 리그 역대 5위 기록이기도 하고 3루수로는 최다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루 홈런은 17개로 독보적인 선수죠. 정말 신기하게 통산 말루 찬스도 많았고 성적도 굉장히 좋았고요. 홈런 17개에 타점을 190타점을 쓸어 담았더라고요. 경기 후 열린 은퇴식에서 이범호 선수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는데 고별사를 통해서 선수들이나 코치님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말로 홈런 퍼포먼스도 있었고 특이하게 또 등번호 승계식도 있었어요. 마지막 발걸음이긴 하지만 또 다른 시작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팬분들은 좀 어떤 반응이신가 좀 기사를 살펴봤는데 진짜 그동안 고마웠다. 함께한 시간들이 행복했고 꼭 돌아와 주세요. 기다릴게요. 그리고 저 이거 너무 공감하는 게 저 은퇴식 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다 못 봤어요.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근데 이분도 직관 가서 보시고 또 눈물이 나셨나 봐요. 그리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범호 선수 꽃길만 걸으시길. 굉장히 오랜만에 또 따뜻한 댓글창을 볼 수 있어서 마음이 되게 좋아졌는데 지도자로의 처음은 기아에서 시작하겠다는 이범호 선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선수로서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겠지만 지도자로서도 꽃길을 걸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은퇴식 영상 다들 보셨어요? 경기 끝나자마자 아, 뭐 채널을 돌려서 은퇴식을 조금이나마 봤죠. 좀 그러니까 몇 년 더 뛰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다음 날에 아예 그냥 풀로 봤어요. 그래서 쭉 보고 직관하셨던 분이 직캠으로 찍어서 또 올라오신 것도 보고 해서 기아 측에서 되게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선수들도 되게 많았고 유명 인사들의 그런 축하 메시지도 축하 메시지라고 해야 되나 이걸? 예. 그치, 새로운 시작을 또 응원하고 그런 자리니까. 무엇보다 이범호 선수가 너무 많이 울었잖아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이 감정을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좀 잘 모르긴 하는데. 뭐 당사자가 아니면은 이해를 할 수 없을 감정인 것 같긴 한데 저는 근데 되게 좀 놀라면서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건 원고가 없었다고 들었거든요. 이범호 선수가 고별사를 얘기할 때 원고가 없었대요. 원고가 없는데 하나하나 참 단어 하나하나 예쁘게 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애정과 어떤 그 서운한 마음의 어떤 가운데 있는 선수예요. 지금은 물론 내가 SK를 응원하고 있지만 한때나마 이 덕미가 어떤 거예요 지금? 이 빙그레 이글스와 이 한화 이글스를 응원하고 있던 그 시점에 진짜? 사실은 김태균 선수와 이범호 선수가 스파가 같이 아니었어. 한화에서 뛰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네. 이제 이범호 선수가 일본 간 다음에 돌아올 때 무조건 한화로 올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그랬으면 내가 지금 SK를 응원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 그 정도로? 류현진 선수를 떠나 보내며 같이 떠나 보냈어요. 내 마음은 미국으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선수였어요. 타율이 그다지 높진 않았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꼭 해결을 해주는 김태균 선수만 해결을 해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즈음 또 다른 한편으로 그 부분을 메꿔줬었던 굉장히 좋은 선수였기 때문에 애정과 이 서운함의 중간에 있는 선수라서 사실은 뭐 안타까움이 좀 더 있죠.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한 두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장면은 이제 영구 결번은 아니지만 박찬호 선수한테 이제 유니폼을 맞아요. 이렇게 넘겨주던 장면에서 영구 결번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내가 입고 있는 유니폼을 후배에게 물려준다는 건 또 어떤 느낌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어요. 무심히 이 댓글을 보다가 다 좋았지만 이범호 선수가 행가래 때 높이 올라가지 않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봤어요. 그거 왜 이렇게 이왕이면 좀 높이 올려주지. 아니 이왕이면 말이죠. 선수를 좀 높이 올려줘야지. 근데 많이 안 올라가서 좀 아쉬움이 남았어요. 거기서 눈물이 한 번 더 나올 뻔했네요. 거기서 그 진짜. 포인트라고? 예, 두 가지 포인트 그겁니다. 좀 하나 좀 이상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나의 감동을 또 감동 파괴자. 감동받았는데 나도 지금 엄청 감동받았는데요. 얼마나 선수가 그 높이 더 뜨지 못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나는. 이게 왜? 난 누가 하늘 높이 올려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어. 피디님 행가래 좀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그런 날이 있겠죠. SK가 뭐 벌써 은퇴하란 얘기예요? 정강판에서 절대 있을 수 없지. 아직 야구보다 1000회도 안 되는데 은퇴라니. 그럴 순 없지. 내가 무덤 속에서도 방송을 하겠어. 본의 아니게. 뭐 굳이 뭐 은퇴를 해야만 행가를 하는 건 아니잖아. 우승하면 행가래 하죠 또. 됐어요. 두 사람 마음 다 알고 있으니까 두고 봅시다. 방송 준비 때문에 진짜 풀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선수들 이름 호명하는 것도 못 봤어요. 너무 눈물이 나서. 구단 관계자분께서 갑자기 옆에서 해준 얘기인데 돈을 상당히 많이 들이고 정성을 들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라고 내가 물어봤죠. 왜요라고 물어봤더니 그 이범호 선수가 쭉 걸으면서 그 현수막이 쫙 이렇게 구장을 다 이렇게 도배를 했잖아요. 네네. 그게 비싸다던데. 그 현수막이 아니 그 현수막을 이렇게 길게 하는 게 비싸대요. 이범호 선수가 대구 출신이고 한화를 통해서 프로 데뷔를 했고 물론 기아에서도 오랜 기간 몸을 담기는 했지만 굳이 같은 지역 출신이 아니더라도 굳이 이 팀의 원년 프랜차이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대우를 해주고 떠나보내는 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그리고 리그에는 좀 뭐 지역적인 거나 이런 게 좀 남아 있어서 이런 게 더 너무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나 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구단에서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줬다는 거는 진짜 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아 팬들도 참 멋있었어요. 그 음.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관중석을 맞아, 빼곡히 맞아. 메꿔주고 모두가 참 아름답게 만들어준 은퇴식이다 맞아요. 라고 생각하네요. 그 고별살을 아까 보라씨 못 네. 봤다고 했는데 못 봤어요. 저는 볼 때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너무 좀 듣고 싶었어요. 참 주의 깊었던 거는 최영우 선수나 김주찬 선수 같이 이제 자기와 같은 길을 특히 주찬 선수한테 얘기는 먼저 와서 미안하다 딱 이랬어요. 그래서 하지마 나 누구 하지 말아줘. 그만해줬으면 좋겠어. 먼저 와서 미안하다. 또 특별하게 다가왔던 거는 윤석민 선수한테 또 그러니까 그때 제가 고별사에서 얘기 들었던 거는 성민아 네가 지금 못 나오고 있는데 더가웃에서 못 나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와줬다. 맞아. 그치. 팬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도 좀 부활할 수 있게 응원을 많이 해달라고. 많이 힘들겠지만 그 선수만큼 힘든 사람은 좀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고 저는 좀 등번호 승계식 하는 거에서는 이건 진짜 좋았던 것 같아. 퍼포먼스도 좋고 다 그랬어요. 근데 전 걱정이 되는 게 이 선수가 받은 선수가 잘 해야 되잖아요. 참 그 선수가 이제 잘해야 되는데 이제 박찬호 선수가 잘하기를 응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박찬호 선수한테 물려줬다는 게 이제 그 박찬호 선수의 어떤 성장에 굉장히 밑거름이 될 거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은퇴식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선수는 굉장히 지도자로서도 큰 가능성을 좀 보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렇게 좋은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좀 다른 선수들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우리나라에서도 은퇴식을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지기 시작했어요. 가까운 예로는 삼성의 이승엽 선수 은퇴할 때는 아예 1년 동안 순회했죠. 내년에 이제 박용택 선수가 공식적으로 은퇴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될 건데 얼마나 더 은퇴식을 더 성대하게 치러야 될지 그거 굉장히 말이죠. 위험한 발언이에요. 본인이 본인의 등에 짐을 계속 얹어 넣는다. 이범호 선수의 은퇴식 얘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범호 선수 마지막 선수 생활을 보시면서 우리 신 PD님처럼 옛 생각 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화려하진 않더라도 뜻깊은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많이 배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구보라 구독 안 하면 내가 똑당해. 네, 이제 주중 3연전 경기 중에서 좀 재밌을 것 같은 경기를 꼽아보는 보라팩 시간인데요. 먼저 주중 3연전 어떻게 펼쳐지는지 확인부터 해볼게요. 잠실에서는 KT와 두산이 경기를 갖습니다. 문학에서는 LG와 SK, 광주에서는 롯데와 기아가 경기를 갖고요. 청주에서는 NC와 한화, 고척에서는 삼성과 키움이 경기를 갖습니다. 올스타 브레이크를 앞두고 있어서 이원준 선수가 김광현 선수 자리에 대신 들어올 예정이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첫날 임기영 선수가 등판합니다. 그리고 키움은 첫날에 김선기 선수가 등판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세요. 이제 재밌을 것 같은 경기를 골라봐야 하는데 저는 문학에서 펼쳐질 LG와 SK의 3연전을 좀 한번 꼽아볼게요. 올 시즌 9번 만난 두 팀은 6승 3패로 상대 전적은 SK가 우위에 있습니다. 맞대결 시의 모든 세부 성적도 SK가 좋은데요. 최근 10경기 성적을 보면 SK는 7승 3패, LG는 5승 5패입니다. NC와 7경기 차로 여유가 있는 LG이기는 하지만 키움과의 경기 차를 줄이고 전반기를 마감해야 하는 LG이기 때문에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두산 다음으로 LG가 약했던 팀이 SK였거든요. 근데 올해에도 지금 아직까지 상대 전적에서 밀리고 있어서 과연 LG가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잘 가져갈 수 있을까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 그 키움을 만나서 굉장히 좀 힘들 거다, 고전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저의 예상대로 저희가 위닝 시리즈를 예, 제가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나요? 사실은 올해 어차피 우리 뭐 역시 강팀은 강팀이다. 좀 느꼈던 게 감독님이 진짜 뭔가 전반기 거의 막판이면 좀 느슨하게 갈 수도 있는데 아, 좀 세게 간다, 확실히 잡고 간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LG와의 경기도 그냥 그렇게 쉽게 넘겨주려고 하는 경기는 아닐 거예요. 맞아요. LG와의 3연전을 모조리 다 잡아서 나의 뜻대로 5위 싸움에 불을 지펴라. 아, 그런 이유로. 네, 내가 바라는 건 5위 싸움이니까. 댓글에서 보면은 LG 팬들이 올해 타격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K를 만나면 그냥 1승만 이 목표더라고요. 줄까? 1승? 근데 그것보다 사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큰 화두? 그 쟁점은 페게로 선수의 활약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잠실보다는 훨씬 홈런치기 좋은 경기장에서 첫 데뷔 무대를 갖게 되는데 이 선수가 과연 페타지니의 재림으로 돌아올 것인지 아니면 그저 그런 선수가 되어서 그냥 짐을 싸고 갈 것인지 첫 모습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일단은 먼저 생각이 드네요. 아, 근데 말이죠. 왜 저기 요즘 잘 나가고 있는 KT 경기를 꼽지 않은 거죠? 지금 제가 한 4번, 5번 연속 꼽은 것 같아요, KT를. 네, 그래서 제가 픽한 경기는 아, 진행자가 되셨네요. 이제. 여기 욕심내고 계셔. 제가 픽한 경기는 KT와 두산의 경기입니다. 제가 또 그 각 경기별로 어느 정도 조사를 또 해오기는 했죠, 또. 지금 위기의 KT거든요. 지금 강백호, 황재균, 맞아요. 박경수 지금 다 이탈하고 있는데 팀은 굳건하게 가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경기 위닝 시리즈였죠? 네,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전반기 마지막인데 선발이 배재성, 쿠에바스, 알칸타라면 KT는 적어도 두산 상대로 좀 힘들겠지만 아마 위닝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 시즌에 지금 두산이랑 9번 경기를 했는데 5승 4패로 KT가 조금 우세하고 맞대결 시 기록도 KT가 더 좋아요. 근데 말이죠. 오늘 KT가 이긴다면 와, 막판에 진짜 그 큰 어떤 임팩트 있는 결과를 좀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NC가 하나를 만나는데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하나예요. 여기서 진짜 그냥 이렇게 주저앉고 가게 되면 더군다나 홈 경기이기 때문에 잘하고 마무리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진짜 의외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5경기가 꽤나 이게 중요해요. 이 경기 결과들에 따라서 전반기가 어떻게 마감되느냐 때문에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경기가 많아요.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도 KT랑 점점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근데 전반기를 진짜 다 내주고 끝내게 되면 삼성도 후반기에는 좀 다른 생각으로 임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의 경기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초점이 이제 저희는 5위 싸움에 대해서 초점을 되게 많이 맞추고 있는데 기자들이 좀 많이 맞추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2위 싸움. 그렇죠. 서울 3개 팀. 근데 키움이 중간에 지금 껴있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이거 5경기 중에 LG, SK 제외하면 삼성 키움이 제일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키움은 좀 더 두산이랑 싸워줘야 돼요. 근데 자꾸 지네요. 그래서 이 말투 뭐야? 자꾸 지네요. 근데 그렇긴 해요. 이 전반기 마지막 3경기에 따라서 글쎄요, 후반기 때 좀 팀적으로 좀 가닥을 조금씩 잡아가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제 변수는 또 아무래도 비일 것 그쵸. 같은데 야구장 날씨는 저기요. 야구장 스타일도 내가 합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전반기 마지막 야구 보라잖아요. 전반기. 그러네. 전반기 마지막. 그러네. 이래서 내가 은퇴 안 하는 거야. 나 굉장히 맥을 지금 잘 짚지 않았어요? 맥 선생님이라고 불러드려야겠네요. 예전에 롯데 단장을 하셨던 분의 어떤 기사 봤어요. 그 기사 보셨죠? 그래도 우리가 전반기 내내 끌고 왔던 팀이기도 하고 그 지난번에 그 부산 경기에서 뭐 팬 6천 몇 명밖에 안 왔다는 기사도 좀 보고 전반기 총평. 네, 전반기 총평. 롯데에 했던 대한 대로. 전반기 총평을 할 수 있는 기회. 굳이 제가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 종평인가요? 내가 하고 싶어요. 야, 롯데는
아 울겠네요. 잠깐만요. 울지 마요. 저 남이 울면 울어요. 울지 마요. 사실 저는 좀 큰 뉴스가 좀 떴으면 좋겠다는 바람? 어떤? 사퇴? 혹은 트레이드? 오늘 기사가 또 났던데. 양성훈 감독님 힘들다고. 아, 웃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며 이런 기사. 자꾸 그 어떤 자극적인 어떤 그 헤드라인의 어떤 기사들이 그 롯데 팬인 하트들 굉장히 힘들게 만든다. 사실 롯데 입장에서는 그냥 올 시즌 이제 5위 싸움하기 조금 힘들잖아요. 양성문 감독이 얘기한 거에선 팬을 위해서 이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미안해요. 경기장에 오는 팬을 위해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팬들은 이겨 승리를 잘해서 로이스터 감독을 좋아하고 따랐던 건 아니에요. 노피어 정신이 왜 나왔었냐면 두려움 없이 그냥 자기 할 거 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건데, 지금 롯데에서는 선수들이 되게 경직되어 있잖아요. 그나마 지금 조금 야구를 그래도 조금 열심히 해보려는 건 강로한 선수의 재발견 뭐 그 정도이지 않나라고 밖에 생각이 안 돼요. 포수한테 막 그렇게 짐을 많이 씌워줘서 나종덕 선수가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도 힘들어하는 게 보이고, 뭐 한동희 선수가 언젠가는 다시 올라오긴 하겠지만 너무 큰 그 나이에 중압감을 너무 크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차라리 그럴 때는 뭐 라인하면서 빼고 좀 더 다른 선수들이 끌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운영의 묘가 좀 제일 아쉬운 게 사실 롯데 전반기에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할까? 뭐 서두에 얘기했던 그 전 단장의 어떤 인터뷰 중에 뭐 본인이었으면 이미 6월달에 그 손아섭 선수와 이대호 선수를 뭐 2군에 보냈을 거다. 근데 전부 다 공감하진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공감했어요. 왜냐하면 연봉 1위 팀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끌고 가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팀에 좀 자극을 넣고 뭔가 동기부여를 해야 되고 그렇게 좀 끌고 가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너무 상황에 따라 말 바꾸기식 뭐 말이 달라지고 팬들의 어떤 신뢰를 못 받는 듯한 인상이 좀 많이 느껴지는 거죠. 팀 자체의 어떤 체질 개선과 팀 자체의 좀 젊은 선수들을, 연봉 1위 팀이 젊은 선수를 중용한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뎁스를 강화하는 건데, 뭔가 이게 운영에 대해서 좀 정확한 어떤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 매우 안타깝죠. 왜냐하면 가장 인기 있는 구단이고 지금 뭐 팬심이 자꾸 떠나가는 게 야구 팬으로서 되게 안타까워요. 지금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좀 이런 이야기까지 흘러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 금요일에 엘로끼 3 팬분들과 함께하는 전반기 결산이 방송될 예정이니까요. 되게 꿀잼. 예정이니까요. 뭐 이런 팬분들의 이야기를 좀 가까이서 들어보려고 좀 기획을 해본 방송이거든요. 금요일에 전반기 결산에서 저희는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야구보라 구독 안 하면 내가 똑당해.